대표님 회사는 지금 매년 얼마가 새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매년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없어도 대표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돈은 매년 계산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지급금입니다. 현재 가지급금 5억, 인정이자 4.6%.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원에 4.6%연 2,300만 원. 대표님이 차 한 대 리스 안 해도 직원 한 명 더 안 뽑아도 이 돈은 매년 발생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자 낸 적 없는데요? 맞습니다.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세무상 비용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구조입니다. 1년에 2,300만 원, 3년에 약 7천만 원, 5년에 약 1억 2천만 원, 10년에 2억 3천만 원. 대표님, 이건 벌금이 아닙니다. 가만히 둔 대가입니다. 문제는 대표님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정리하지 뭐. 하지만 나중에는 정리 비용이 커져 있습니다. 대표님이 가지급금에 관심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 없으니까 세무조사 안 나왔고 은행도 말 안 하고 회사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은 문제가 생겨서 터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정리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선택지는 보통 이겁니다. 첫째 급여 배당으로 나눠 갚기, 둘째 상여 처리로 한 번에 정리. 여기서 많은 대표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돈 받은 적 없는데 왜 소득세를 내죠? 세법은 이렇게 봅니다. 이미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따라서 대표 개인 소득이다. 그 순간 한 번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게 진짜 폭탄입니다. 대표님, 5억이면 설비 2대 바꿉니다. 직원 여러 명 더 채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생산도 없이 숫자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지급금은 위험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방치하면 돈이 새서 무섭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지금 매년 얼마가 새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5억이 넘습니다. 이자 부담도 있고 더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대표님 가지급금을 없애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겁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리는 누구나 합니다. 안전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무, 지분, 승계 재무 구조가 한 번에 엮여 있는 구조 문제입니다. 뭐 그냥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이 현금으로 상환하면 제일 단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구조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을 그게 가장 많이 사고 나는 지점입니다. 지분을 움직이는 순간 세무는 의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인가? 왜 이 방식인가? 왜 이 금액인가? 시간 간격을 두면 괜찮지 않습니까? 시간은 본질이 아닙니다. 세무는 흐름을 봅니다. 세무는 네 가지만 봅니다. 자금의 최종 귀속자, 거래 목적의 독립성, 경제적 실질 변화, 정상 가격 여부. 이 중 하나라도 설명이 약하면 거래 전체가 재해석됩니다. 재해석이라니요? 형식은 매매, 실질은 소득 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정 주주의 지분을 회사가 취득하고 그 대금을 제 가지급금과 정리하면 안 됩니다. 대금의 귀속자는 그 주주입니다. 대표 개인 채무와 직접 연결될 구조가 아닙니다. 자금 흐름이 단절되면 그 순간부터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구조는 순서입니다. 지분을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 회사가 있고, 평가를 먼저 확정하면 안 되는 회사가 있고, 배당을 먼저 하면 위험한 회사도 있습니다. 같은 10억이라도
회사에 따라 순서가 다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지분율 1% 차이로 지배 구조가 달라지고 세율 구간이 달라지고 향후 승계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매년 인정이자와 가지급금은 계속 늘어나니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조급해서 만든 구조는 목적성이 너무 선명합니다. 세무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거래가 없었다면 대표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3초 이상 멈추면 이미 불안한 구조입니다. 안전한 구조는 최소 4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첫째, 상법상 절차 완비. 둘째, 평가 근거의 객관성. 셋째, 자금 흐름의 논리적 연결. 넷째, 거래 목적의 독립성 입증 가능. 이 4개가 맞물려야 설명이 됩니다. 결국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 철학이 문제군요. 맞습니다. 가지급금은 없애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구조 안에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표님 회사는 승계 계획이 있습니다. 지분 집중도가 높습니다. 배당 정책도 변동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 건드리면 세무 문제보다 더 큰 구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리부터 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먼저 진단합니다. 대표님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사 잘 될 때 정리하지. 그런데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인정이자 누적, 소득 구간 상승, 건강보험료 상승, 마지막에 상여 처리로 가면 그 해에 세율이 최고 구간에서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그게 충격입니다.